63번이 AB의 길이가 4, BC의 길이의 값은 8. 그런 직사각형에서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그때 선분 AD 위의 점이 아닌 호 BC 위의 한 점 P점에 대해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라고 Q 그 다음에 AD에 내린 수선의 발은 R 사각형 PQRS의 대각선 길이의 값은 사루트입니다. 여기 대각선이 사루트라고 여기 대각선이 사루트이었을 때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이 넓이의 값이 되게 작은 값이네. 원래 전체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30이잖아. 되게 작은 넓이가 될 건데 근데 문제는 P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P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 근데 되게 작은 값이니까 일단 P점 여기다 놓고 풀어보자. 객관식보야 작은 값이니까. 근데 P점 좌표에 대해서 대각선 길이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가로 세로 길이의 값을 잡을까? AR 길이의 값을 가정해볼까 싶어. AR 길이를. 선생님 지금 AR 길이의 값을 AQ 길이의 값을 B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뭘 알고 있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누구야? 네, 4루트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건 넓이 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넓이의 값이면 AB 곱한 게 넓이인가요? 되신 거 맞죠? 식이 하나 더 있으면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AB 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네가 그 식을 못 찾은 게 탈인 것 같고. 어딘가에 식이 숨어 있을 거야. 어디에 식이 숨어 있을까? 넌 여기 일이야 누군지 알지 않아요? 여기 일이야 몇이야? 뭐라고? 그러네 4네? 여기 일인 누군 줄 알아요? 뭔 개소리죠? 여기 일이야 누구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냐고 묻잖아요. 근데 뭔 루트 소리 하고 있어요. 개소리죠 그 소리가. 몰입하지 못하는 거지. 자 여기 일인 누구예요? 네. 목소리에 그 자신감이 없냐? 내가 너 잡아먹냐 이 새끼야? 4-a의 제곱과 4-b의 제곱의 값을 대각선 길이 구한 게 4인 거죠? 그럼 식 두 개니까 구할 수 있겠네. 선생님이 부호 바꿔가지고 가로수기 부호 바꿔서 이렇게 해서 무방하죠? 그랬더니 16이라고 이 식 두 개 연립해서 AB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전개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b 16, 16이니까 16은 지워지나? 거기다 지금 32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32 집어넣었더니 48?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은 6인가? 그럼 지금 제곱의 합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6을 대입하면 되지 않나? 6 대입했더니 36. 36에서 4를 빼야 되니까 a의 값은 이런 얘기인가? 그럼 선생님이 봤을 때 문제점은 네가 여기 선의 길이를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못 세운 것 같은데? 정확한가요? 네, 모든 애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자, 7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준 71번보다 앞에 없어요. 71번으로 갔습니다.
71번은 F하고 G하고 H라고 하는 세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다항식은 H로 나누기 했더니 나머지가 5x제곱입니다.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은 H로 나누기 했더니 나머지의 값이 3x제곱입니다. 30 이하의 두 자연수 mn값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을 H로 나눠 떨어진다고 한다면 m 더하기 n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의값을 구해보세요. 완전 새로운 문제 유형인데? 되게 접한 적이 없는 것 같다. 2fx 더하기 3gx라는 녀석의 값이 hx로 나누겠더니 목색값이 누군지 몰라서 목색값은 q1x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값이 5x제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는 4fx 더하기 3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hx로 나누겠더니 목색값은 q2x, 나머지 값은 3x제곱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녀석의 값은 mfx 더하기 ngx의 값이 hx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은 q3x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는 빵이라고 합니다. 식이 3개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mn의 값을 지금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 시키는 행동인 거네. 3x제곱, 5x제곱을 지워버릴 수 없나? 세 배하고 5배에서 빼버릴까? 그러면은 x제곱이 지워지잖아. 나머지가. 일단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30 이하의 자연수? 여기는 첫 번 시간대는 싹 다 3배 하려고 하고요. 두 번 시간대 5배 가지고 빼게 되면은 지워지니까 그렇게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3배 했더니 6fx, 5배 했더니 20fx, 마이너스 14fx인가? 3배 했더니 9, 5배 했더니 마이너스 15. 된 거 맞아요? 그때 그 녀석의 값은 hx로 묶어주면은 q1x 마이너스 q2x라고 쓸 수 있니? 잘못 썼다. 여기다 5배, 3배, 5배를 안 했구나. 위에 거한테는 3배를 해야 되고 밑에 거한테는 5배를 해야 되나? 그리고 15x, 15x의 제곱은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식은 h로 나누겠더니 나눠 떨어지는 거네? 그때 m값이 누구라고요? 근데 문제 생겼네?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했구나. 이거는 30 이하의 자연수가 안 나오지, 음수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달아줄까? 된 거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를 저기다 달아주면은 여기에 부호가 이렇게 될 거고 5q2x 더 마이너스 3q1x가 되겠네? 그러면 이건 14하고 6이라는 녀석의 값은 30 이하의 자연수가 맞아? 그럼 지금 상황일 때는 m 더하기 n의 값이 누구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네. 여러 개 중에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 개가 뭐가 가능한지 알아야 되겠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3배, 5배 말고도 실은 이렇게 곱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곱해도 지금 소거되는 거 아니야? 15k의 제곱, 15kx의 제곱하고 15kx 제곱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쌤 말은 3배, 5배 말고 6배, 10배, 9배, 15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이렇게 배수를 하지 말고 이렇게 배수를 하게 되면 mn에 해당하는 값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 되신 거 맞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20k, 6k, 14k가 되는 거니?
마찬가지 15K, 9K, 6K가 될 거고 달라지는 거라고는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인 요거만 좀 달라지겠구만. 여전히 x제곱은 소거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mn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이 20k인 거니? 근데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k가 이미 실수도 되는데 근데 mn의 값은 자연수라며. 요거 두 개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 값들을 다 찾아야 되는데 30 이하인 자연수? k는 정수가 아니야. k는 실수일 수도 있어. 네, 좀 납득하셨나요? 하지만 밑줄 친 값이 둘 다 모두 자연수가 되는 k값 중에 뭐가 제일 작은 숫자일까? 14하고 6의 최대공약수가 누구야? 그럼 k라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이었을 때 두 개 숫자가 누군데? 이게 제일 작은 숫자일 것 같은데? k가 1이었을 때가 아까 구했던 14하고 6인 거고 k라는 녀석의 값 2분의 3이었을 때가 k라는 녀석의 값 2가 되면 된 거 맞나요? 근데 k라는 녀석의 값이 2분의 5가 되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k가 2분의 5가 되면 무가 되니까 이러면은 초과하니까 30을 그래서 가능한 녀석의 값은 mn의 값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때가 mn을 더한 녀석의 값의 최소값인 거네. mn을 더한 녀석의 최대값은 이거 같은데 두 개 합을 구하라고 했나? 이된 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아이디어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실 거예요? 여기 문제 포인트구만.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7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2번은 다항식 fx하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x하고 gx가 fx를 gx로 나누게 했던 목과 나머지는 모두 이 식입니다. 문제 형태가 엄청 많이 본 문제 형태 아닌가? fx라고 하는 식을 gx로 나누게 했습니다. 그때 목세 값이랑 나머지 값이 똑같이 요게 지금 목과 나머지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네. 우리는 지금 g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 이 녀석이라고 하니까 gx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의 값은 gx의 차수가 크고 나머지 차수가 더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gx의 값은 누구로 출발할지 알 것 같은데 gx의 첫 출발은 누구로 출발해야 돼?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구만. 그래서 차수가 낮아질 테니까. 이런 거 맞죠? 그런데 gx의 값은 최고층계수 마이너스인 3차식일 건데 gx의 값을 나누기 했을 때 목세 값은 2차식이라고? 뭐 개소리야. 여기서부터 가정에서 풀어볼까? fx의 값은 최고차항계수가 2라고? 그럼 요 녀석의 값은 지금 선생님 이렇게 잡으면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데 두 번째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거니? 나머지 값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돼? 근데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지금 문제가 5차식일 건데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2라고? 그러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 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식에 따르면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gx인데 그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2x의 제곱. 뭔가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그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있을 건데 이 몫의 값이 2차식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거 몫의 값 몇 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1차식? 그러면 A가 빵이었다는 얘기네. A가 빵이고 B라고 한 녀석의 값이 A가 빵이고 요게 지금 최고창이라는 얘기구만. 그럼 최고창 개수의 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아?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확인해보자.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gx 플러스 x 세제곱으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2차식이 맞니? 왼쪽이 3차니까? 네.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수항만 빼고 다 알아. 그러면 다시 식을 다시 정리해 써야 되겠다. gx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의 값이 gx고 x에 3승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c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몫과 나머지인데 f한테 빵 대입한 거랑 g한테 빵 대입한 녀석을 더한 녀석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 f한테 빵 대입하려고요. f빵의 값이 누구야? c제곱 플러스 c? 생각을 왜 물어볼 때 생각하지 왜 한 박자 쉰 다음에 생각하냐? g한테 빵 대입했더니 c인가? 그 값이 마이너스니까 완전 제곱식인 것 같은데? c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c의 값도 마이너스 1입니다. 거기다 지금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8 플러스 4 빼기 1 답이 11이 답인가요? 차근차근 시킨 대로 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73번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용이가 숙제량이 적으니까 숙제를 다 했나? 그러니까 앞에 건 다 했는데 뒤에는 어려운 문제는 아직은 현재 레벨에서는 풀기 힘들다는 얘기죠? 네. 문제는 다 읽어봤죠? 네.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워서 내가 못 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항상 못 풀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끄적대다 보면 어느 순간 풀리기 시작하거든? 그 끄적대는 노력이 처음에 한동안 필요해. fx의 값은 6차식입니다. gx의 값 2차식이고요. 6차식의 값을 2차식으로 나누게 했더니 나머지의 값이 1차식인 나머지가 있습니다. 1차 이하의 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7차식인데 7차식의 값을 2차식으로 나누게 했을 때 나머지의 값도 1차 이하의 식일 겁니다. 나머지를 직접 구하세요. 나누기 직접 하라고 하는데 73번 하는 중이었습니다. 73번이 가라고 하는 녀석에서 조건식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요 녀석 있잖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선생님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요렇게 한번 써볼 생각인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녀석의 값을 x의 제곱 플러스 2가 나오도록 식을 약간만 조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fx인데 fx 값을 지금 gx로 나누기 하라며 그러면 이게 지금 a 플러스 b의 삼승과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a의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a에 해당하는 값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니? 여기까지 된 거 맞아?
그러면 나머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요 녀석 중에서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거네? 내 말 납득했을까? 그러면 이 값을 A로 묶었으면은 A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3B제곱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몫이겠네? 내가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2로 나누게 해주면 이런 몫에 해당하는 값들은 귀찮아서 안 쓰려고. 몫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B3승에 해당하는 값이 X-3승인가? 그 X-3승의 값을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건데 이 값이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2로 나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나누기 더 해야 되잖아. 나누기 해볼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5 플러스 2로 나누기 하게 되면은 제일 차인 몫의 값이 x? x의 세제곱 플러스 2x 뺐더니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이번에 몫의 값은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뺐더니 나머지 값이 x 플러스 5인가요? 내 말 재밌는 거 맞니? 그래서 이 몫의 값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몫의 값을 Q라고 쓴다면 나머지라고 하는 녀석 정체가 x 플러스 5가 나머지고 그게 R온 X라고요? 내 말 납득됐을까요? 한 번 더 하세요. 이번에 나라고 하는 식에서는 x 곱하기 fx 이 녀석의 값을 x제곱 플러스 2로 fx로 gx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겠다. 그럼 지금은 요게 지금 x 곱하기 a 플러스 b의 3승이라고 인지하고서 전개하게 되면은 x 곱하기 아까랑 똑같이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3승 중에 밑줄 친 것까지는 a가 다 인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 밑줄 친 것까지는 전부 다 a로 나눠 떨어지겠네. 그때 몫의 값은 내가 정리해 쓰고 싶진 않아. 근데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이 x 4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 내 말이 된 거 맞을까? 이것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기 하면 되겠다. 그럼 이거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제일 차인 몫의 값은 x의 제곱입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고요. 이번에 몫의 값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5x가 남았습니다. 이번에 몫의 값은 1이네. x제곱 플러스 2로 뺐습니다. 5x 마이너스인가? 그래서 이 몫의 값 전체 값은 내가 정리하고 싶지 않고요. 몫의 값은 qx라고 한다면 나머지의 값은 5x-1이라는 나머지를 갖습니다. 이해된 거 맞을까요? 직접 산수해서 풀었고요. 그때 R2X라는 녀석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5x-2입니다. 2대입하라고 합니다. 1대입하라고 합니다. 곱해서 답이 21이 답이라고요? 이건 특이하네. 식을 요게 등장하도록 만든 다음에 전개해서 풀면 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예 숙제 열심히 해서 다 돼 있나요? 네. 야자 시간에 학교 분위기는 좋아요, 장성구는?
애들이 막 떠들고 그래? 그러면 소리 질러. 야, 이 쌍년들아, 나 공부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 이씨.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네가 뭔데? 자은고는 야자 분위기가 좋았어? 나쁘진 않았어? 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쌤 학교에 담장에 덩쿨 같은 거 있잖아. 왜 식물 중에 벽 타고 올라가는 식물. 그게 건물 외벽을 다 싸고 있거든? 그 엄청 많이 자라 있어. 그래서 창문 열고 거기서 이파리랑 가지 줄기 뜯어가지고 우리 반이 그때 한 반에 고등학교 1학년 때 52명. 축구 2명. 축구 2명 제외 50명이 항상 자율학습 하거든? 그 중에 하나가 현주 아빠야. 그런데 창문 옆에서 쌤 줄기랑 이파리랑 떼가지고 친구들하고 맞췄는데 막, 야자 시간에. 애들이 맞고도 내가 던져서 만져서 기분 나쁘잖아. 근데 아무도 개기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애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나쁘게 살아가지고 요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현주 네 아빠한테 물어봤다며. 아빠 왜 영광인 삼촌은 아빠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줘? 물어봤다며. 옛날에 하도 못되게 살아가지고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자,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fx 값은 x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q1x, 나머지 값 r입니다. 근데 q1x라는 녀석의 값은 x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q2x, 나머지 값 r2입니다. 일단 읽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킨 대로만 해보겠습니다. 다항식 fx라고 하는 다항식은 x 플러스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1x, 나머지 값은 r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 q1x라는 녀석의 값을 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2x, 나머지 값은 r2라고 합니다. 말한 대로식 세웠습니다. 이제 여기다 숫자만 대입해서 풀지 아니면 식을 대입해가지고 식을 한번 정리해서 풀지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수 n값에 대해서 qnx의 값을 x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qn 플러스 x, 나머지 값은 rn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q2x라고 하는 몫의 값을 x 플러스로 나누기 하게 되면 q3x의 값이 몫인 거고 나머지 값은 또 r3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짓은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rn의 값은 0 또는 한 자리 자연수입니다. 무조건 한 자리 당연한 거 아니야? 1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상수일 건데 상수의 값은 뭐 두 자릿수, 세 자릿수가 될 수도 있지만 상수항의 값이 0 아니면 한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네? 나머지 값은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고 fx라는 녀석의 값은 4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이 rx인데 r한테 8 대입한 게 1024라고 합니다. fx의 값을 x 플러스 2의 3승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씨, 어렵다. R1, R2, R3가 문제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필요하구나. 이해를 시키려면,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거든? 근데 이해를 시키려면 눈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직접 써가지고 보여줄게. 선생님이 식을 4개까지만 썼거든? 자,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은 식을 눈으로 보여줄 생각이야. 근데 걔 귀찮긴 한데 그렇게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이 식이 x 플러스 2의 제곱 q4x r4x 플러스 2 r3이 되니? 나 지금 이거 집어넣기밖에 안 했는데 q3한테 다시 이 녀석의 값을 q2한테 대입하게 되면은 x 플러스 2의 세제곱 곱하기 q4x 플러스 r4 x 플러스 2의 제곱 r3 x 플러스 2
플러스 R2가 되는 거니? 여기 있는 것들한테는 다 X 플러스 1 곱할 거고 R의 값 그냥 쓸 거니까 다시 이 녀석의 값을 또 대입하려고. 대입하면 X 플러스 1 여기다 다 곱해야 되겠네? X 플러스 2에 4제곱 Q4X R4 곱하기 X 플러스 2의 세제곱 R3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R2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R1인가? 그러면 문제는 요구한 게 fx의 값을 x 플러스의 사순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라는 녀석의 값은 요게 나머지구만. 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나머지인데 나머지한테 8 대입하라며. 8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10의 4승? R4 한 자리 숫자라며. 그럼 8 대입한 것 자체가 R4, R3, R2, R1 이렇게 되는 건가? 아 이게 18 대입은 1000이구나. 많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4자리 숫자 되는 거구나. 이런 4자리 숫자. 그 4자리 숫자가 1024라며. 요게 1, 0, 2, 4란 얘기구만.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x 플러스 2의 3승으로 나누기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입할 필요가 없네? 이제 할 일은 여기서부터 대입하라는 얘기네. 이거 대입했더니 x 플러스 2의 제곱 q3x r3 곱하기 x 플러스 2 R2 이거 대입했더니 x 플러스 2의 세제곱 q3x R3 x 플러스 2의 제곱 R2 x 플러스 2 플러스 R은 이게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의 값이 이게 지금 나머지인데 R3, R이 R1 값을 알고 있구만. 요 값이 지금 빵 2사라고. 우리가 구한 나머지가 누구라고? 2x 플러스 8? 이해된 거 맞나요? 아까는 4승이 필요했으니까 4개를 대입했고 지금은 3승이 필요했으니까 3개만 대입한 식에서 문제 풀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쓰면 풀 수 있는데 실은 이게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단계가 되잖아? 손으로 안 쓰고도 대충 예상돼. 이 단계들이 예상이 돼서 손으로 안 대고 그냥 쉽게 풀 수 있는데 아직은 모르니까 선생님 눈에 보여주려고 일일이 다 쓴 거거든? 걔 귀찮은데 귀찮음을 참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75번. 는 맞았어요. 맞아요? 풀었어요. 아니에요. 풀란 얘기죠? 네. 자, 75번으로 갔습니다. 75번은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의 값이 5가 되는 원이 있습니다. 이런 원을 4분 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원의 4분의 1. 중심과 크기값이 90도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포 AB 위에 임의의 P점이 있고요. 선분 OA하고 OB에 내린 순회발을 H하고 I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각형 PIH라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 길이의 값은 2분의 1인 거니? 아예 지금까지 된 거 맞나요? 내접하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인데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반드시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거든? 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건 뭘 모르고 있는 상태냐면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도형이 직사각형인가? 나 여기 있는 길이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 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풀 수는 있는데
직사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대각선 길이가 서로 똑같다가 직사각형의 성질이거든. 근데 이쪽 대각선 길이의 값이 누구죠? 반지름 5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쪽 대각선 길이의 값이 5란 얘기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문자 요구한 거는 일단 알고 있는 사실은 a, b, 5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5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두 번째 알고 있는 사실은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값 2분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그건 반드시 삼각형의 넓이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AB가 삼각형의 넓이인가? 밑변이 A, 높이가 B니까?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쪼개게 되면 밑변 A, 높이 2분의 1, 밑변 B, 높이 2분의 1, 밑변 O, 높이 2분의 1. 그래서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 길이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예 지금 설명이 이해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내신,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파트 배우거든?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둘레 길이 가지고 구합니다. 내접한 원의 반지름 나올 때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 100번 넘게 사용할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너한테 얘기했잖아, 아야. 근데 선생님이 가르쳤던 수업 시간 애들이 100번 나와도 문제 풀 때마다 내접한 원의 반지름 넓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시작을 못하는 게 허다하거든?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 내접한 원의 반지름 넓이로 문제를 푼다. 자, 그럼 식을 갖다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식이 애매모하네. 연립에서 합도곱도 다 구할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하는 식인 거고, 두 번째 식은 양변에 4를 곱하자. 4 곱했더니 2a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 플러스 b 플러스 5란 얘기네. 그럼 어떻게 하지? 2ab 대신에 대입해버릴까? 2ab 대신에 대입할 건데 선생님이 a 더하기 b의 값 t라고 쓴 다음에 대입할래. 나 2ab 대신에 여기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인데 25를 이항했습니다. 그럼 t의 값은 양수값이니까 6만 선택하면 되겠네. 6과 마이너스 5 중에 더한 녀석의 값은 5라고 합니다. 그럼 더한 게 오면 곱한 게 누구란 얘기죠? 더한 게 6이면 곱한 게 누구란 얘기야? 2분의 11? 진짜 이거 맞아? 이게 왜 싸하니? 36 빼기 11은 25 맞네. 자, 이런 녀석에 대해서 문자 요구한 거는 pH가 B, PI는 A라고 났나? 문자 지금 구하라는 건 A 3승 더하기 B 3승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곱셈 공식으로 풀면 되겠다. 곱셈 공식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앞에 건 지금 6의 3승이니까 216. 뒤에 거는 3 곱하기 2분의 11 곱하기 6이라고? 이게 몇이야? 99인가? 아예 됐나요? 네. 그래서 116에서 99를 빼면 누구야, 아예야? 117인가? 아예 지금 뇌 사용하는 중인 거 맞아요? 뇌를 사용하면서 숫자를 계산하고 있나요? 눈만 뜨고 있나요? 계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7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6번은 삼각형이 있는데 AB라는 길이하고 AC의 길이의 값은 둘 다 4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그림과 같이 변 AB라고 하는 변 위에
L1, L2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잡았고 L1과 L2에서 변 AC라고 하는 변과 평행한 선을 그려가지고 교점 좌표를 M1과 M2를 설정했습니다. 다시 M1, M2에서 AB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가지고 N1과 N2의 값을 설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평행선이라고 얘기했고 별로 어려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AL1이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하고 AL1이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하고 L2B라고 하는 길이의 값이 곱해서 1이라고? 그럼 한 길이의 값을 선생님이 X라고 잡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L1과 L2 사이의 길이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구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 길이의 값을 X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X분의 1인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사이의 길이의 값은 4-X-X분의 1인가요?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선분의 길이의 값을 구해서 15배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X만 알면은 구할 수 있겠구만. 근데 넓이가, 밑에 있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고? 그럼 전체 넓이의 값을 뭔지 주로 구하지? 선생님이 여기는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해?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파트 배우는 것 같은데? 2분의 1 곱하기 2유탄 두 변 길이 곱하기 사이각이 세타면 네, 사인 세타의 넓이 구하는 것 같아. 전체 넓이의 값은 8 사인 세타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군데는 여기 각이 누굴까? 다 평행선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세타겠지?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첫 번째 LBM2라는 녀석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유탄 두 변이 다 X분의 1인가? 된 거 맞나요? 두 번째,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요게 그지 같네? 요게 한 변의 길이니? 여기 길이값 L1, L2 길이가 여기 길이니까? 그럼 삼각형, 요즘은 점이 알파벳이 없다? 뭐라고 하냐? 레멘 답이 누구야? 우러걸래. 삼각형 OM1, M2의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4-X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곱한 다음에 사인 스타를 구하면 되겠다? 된 거 맞나요? 됐어요? 자, 세 번째. 삼각형 N1과 M1과 C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값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변 길이가 누구지? X인가요? 니 지금 되고 있는 거 맞니? 근데 이거 세 개 넓이 합의값이 누구라고? 8사인의 절반 4사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방정식만 풀어가지고 X값만 구하면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얘기하는 거네? X만 구하세요 라는 얘기네. 그럼 X만 구하면 되겠다. 첫 번째 거는 2X의 제곱분의 1. 이거 못하겠는데? 사인 세타의 값은 양변이 약분했습니다. 자, 여기서 X값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다. 양변 2배 하겠습니다. X제곱도 있고 X제곱분의 1도 있고 양변 2배 했습니다. 이게 문제네. 이건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한 거에서 2를 뺀 게 이 앞에 값이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보호를 바꿔서 이걸 제곱했다고 할까? 그럼 제곱하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6의 값이 8? 된 거 맞아요?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하자. t제곱 마이너스 8t 13대 6을 이항해주면 13대 8을 이항해주면 6인가? 된 거 맞아요? 아이고야 그 내용을 써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럼 t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네. 그 중에서 3분의 1이가 둘 다 양수값인데? x 더하기 x분의 1이 양수해야 되잖아. x도 3분의 1이고 x분의 1도 3분의 1이니까. 그럼 t라는 녀석의 값은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둘 다? 근데 뭐는 선택하면 안 되지? 아까 a, b라는 한변의 길이가 누구였어? a, b라는 한변의 길이가 4였나? 그러니까 4 플러스 루트 10은 L1, L2 사이의 길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길이의 합의값이 4보다 클 수는 없지? 끝났습니다. 이 값을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 4 마이너스 루트 10의 값을 대입하려고요. 그래서 4에서 4 마이너스 루트 10을 빼라고 뺐더니 루트 10인가? 4는 지워지고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77번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몇 번이야? 이제 마지막? 아야,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아. 좀 있으면 개업하는 가게 실구름에다 매달아도 될 만큼의 것 같은데? 써본 동트는 것 같은데 지금? 집중하세요. 자, 직육면체가 있는데 직육면체 단면이 ACF라는 단면이 있습니다. 그 단면이 생기도록 사면체를 잘라내었습니다. F라고 하는 점 그리고 A, B, C를 연결한 요 사면체, 색칠하는 사면체 사면체를 잘라냈을 때 생기는 요 왼쪽에 있는 녀석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의값이 L1 건널비의 값이 S1 사면체에서는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의값은 L2 건널비의 값은 S2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L1에서 L2의 값을 빼면 28 L1에서 S1에서 S2의 값을 빼면 61 그때 이 녀석의 값을 계산하세요. 우리 가로, 세로, 높이의 값이 누구지 모르잖아. 가로, 세로, 높이의 값을 A, B, C로 합시다. 그럼 일단 이거에 대해서 L1 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라며. 처음에 A라고 하는 길이의 값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니? B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한 개, 두 개, 세 개 있나? C라고 하는 길이의 값 몇 개 있지? 한 개, 두 개, 세 개 있나? 자, 일단은 A, B, C의 값은 각각 3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이쪽 모서리도 있구나. 대각선. 대각선 길이 값은 각각 누구야? 루트 A제곱 B제곱 루트 B제곱 C제곱 루트 C제곱 A제곱이 대각선 길인가? 모든 모서리 길이 다 구한 것 같은데? 이제 S1이라는 넓이 건널비 구하고 있습니다. 건널비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B라고 하는 면적이 있지.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면적도 있고 C라고 하는 면적도 있는 것 같은데 바닥면 뒤에 두 개면 아예 눈이 왜 점점 썩어갈까? 아예야 좀 있으면 눈 감고 쌤한테 윙크할 차례인 것 같은데? 잠을 엄마 차에서 잤어야지. 엄마랑 수다 떨다가 이제 와서 좀 주는 거야? 자, 이제는 여기 넓이 구할 생각입니다. 여기 넓이가 누구죠?
2분의 1 AC? 여기 넓이의 값은 2분의 1 BC, 여기 넓이는 2분의 1 AB인가? 여기 단면적의 값은 나 구하기 싫어. 이 단면적의 값은 뭐라고 할까?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단면적의 값은 t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에 대해서 모든 모서리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A라는 모서리 1개, B라는 모서리 1개, C라는 모서리 1개 있나요? 그리고 대각선 길이의 값들이 하나씩 있나? 더 이상 모서리 없나? 나 쓰기 귀찮아서 이거 안 썼어 지금. S2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단면적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AB, BC, C가 하나씩 있는 것 같고 또 누가 있지? 네, T라고 잡은 녀석이니까 하나 더 있네. 저 마주보는 면에 반대편 면에 다 구한 것 같은데? 빼라고요? L1에서 L2 빼라면서요. L1에서 L2 빼면은 이거 지워지잖아. 남은 녀석의 값은 요게 남겠네. 그 녀석의 값이 28이에요. S1에서 S2의 값을 빼라는데 2분의 3에서 이것만 빼면 되는구나. 그럼 A, B, B, C, C인가? 그 값은 61이라고 합니다.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AC의 제곱? AC의 제곱이 누구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CF의 제곱. 지금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문제가 구하라는 것 자체가 2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한 거에서 이 A, B, B, C, C만 빼주세요. 그러니까 엄청 쉬운 문제 같은데? 합의 값은 14, 14의 값을 제곱했더니 196. 그 다음에 A, B, B, C, C 61한테 2배 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못하겠어. 마지막 여기서 난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거든. 누가 빼면은 거기다 2배 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여기까지 하면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에 대한 풀이는 끝인가요? 마더텅의 복소조와 2차 방식의 고난도 문제를 미리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마더텅은 지금 이 챕터가 앞에 부분이 안 풀어져 있겠네요? 네. 자,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한 거는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시험, 아이고야. 30번 문제라고 하네. 50여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녀석의 값이 음의 실수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순서상 개수의 값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차 싶으면 잘못 개수를 세가지고 그래서 30번에 일일이 세가지고 푸는 문제니까 귀찮지만 일일이 세서 푸는데 잔실수가 있으면 큰일 나는 문제인 것 같아. n값 1이었을 때 괄호 속에 있는 거 n값에 따라서 괄호 속에 있는 게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i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i분의 1은 누구랑 똑같죠? 유료화해주면 마이너스 i랑 똑같은데 마이너스 i의 값을 제곱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i를 제곱한 건 마이너스 1인가? 일단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에 바깥쪽에 m승을 해야 되는데 일단 n값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려고요. n값이 제일 처음에 1이면 이 값이 i-1, n값이 2가 되면 마이너스 1을 더하기 플러스 1이니까 0인가? n값이 3이 되면 3 대입했더니 i의 3승의 값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3승의 값도 마이너스 1인가? 4승하게 되면 i의 4승의 값도 1, 마이너스 1의 4승의 값도 1, 5승하게 되면 앞에 건 i, 뒤에 건 마이너스 1, 6승하게 되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니까 빵인가? 그럼 더 아닌도 될 것 같은데? 4개 단위로 반복되는 거니? 그럼 4개 단위로 반복되니까 이 4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될 건데 이거 전체 m승을 하라고요? m도 50여의 자연수입니다. 이 녀석의 값을
m이라는 녀석의 값이 1이었을 때, 2였을 때, 3이었을 때, 4였을 때 이런 숫자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i-1 값을 1승하게 되면 i-1이니까 음의 실수가 안 나옵니다. i-를 제곱하면 누구지? 마이너스 2i? 3승하게 되면 두 개 곱해야 되잖아. 두 개 곱해주면 2 플러스 2i? 4승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i를 제곱하는 거니까. 처음으로 이게 음의 실수가 나온 거야? 5승하게 되면은 4승의 값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4만 곱한 게 5승이겠네? 또 제곱의 값이랑 4승의 값을 곱했을 때 플러스 8i가 될 거고 7승하게 되면 요거 두 개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i 8승하게 되면 16? 그럼 이건 음의 실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n값이 이렇게 됐을 때 1, 5, 9 이런 숫자였을 때 그때 m이라는 녀석의 값이 누구면 되는 거지? 누가 돼야지 음의 정수가 나오는 거야? 에이, 설마 쭉 더 보여줄지 알고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어떨 때 음의 실수가 나오나요? 사. 그 다음에 누구야? 12 또 20. 즉 8의 배수가 아닌 4의 배수일 때 근데 써버리자. 4일 때 11일 때 20일 때 28일 때 36일 때 42였을 때 43가? 8 다음에는? 더 이상 없나요? 50 이하의 숫자 중에 8의 배수가 아닌 4의 배수. 근데 이럴 때 m값은 몇 가지나 있는 거야? 누굴 대입한 게 50 이하야? 10, 2, 11을 대입하면 누군데? 13까지 대입했을 때 50보다 작거나 같은 거구나. 그럼 n은 13가지가 있는 거니? 그러면 이때 순수쌍은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거 맞나요? 13가지 6가지니까 빵이었을 때는 거듭제곱했을 때 1승에도 빵, 2승에도 빵, 3승에도 빵, 4승에도 빵 절대로 음의 실수가 안 나오겠네. 음의 정수가 안 나오겠네. 그죠? 이건 거듭제곱했더니 제곱하게 되면은 1승하게 되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제곱하게 되면은 2i 세제곱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i 4승하게 되면 2i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4 5승하면 1승과 4승 곱하면 되니까 4i 플러스 4 6승하면 2i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i 7승의 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8i 8승하게 되면 마이너스 4를 제곱해서 16이겠네. 이것도 8의 배수가 아닌 4의 배수였을 때만 음의 정수가 나오겠네? 그러면 m값은 똑같은 종류인 거 아니야? n이란 녀석의 값 이런 형태의 숫자였을 때도 일단 n은 몇 가지야? 누구까지 대입한 게 50 이하야? 그러네. 이건 12가지네. m값은 6가지? 그래서 몇 가지 있어요? 2의 값을 거듭 제곱하면은 한 번 곱하면 2, 두 번 곱하면 4, 8, 16 절대로 음의 정수 안 나오겠다. 그럼 다 해서 몇 개 있다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263번 문제가
Z라는 녀석이 복소수의 값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대입에서 0이 나오도록 하는 n값의 개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앞에 건 z의 거듭제곱이고 뒤에 건 z보다 루트 2만큼 큰 녀석의 거듭제곱이네.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루트 2분의 i-1이라고 하는 녀석의 거듭제곱이고 루트 2를 더하면은 루트 2분의 2를 더하는 거잖아. 여기다 루트 2를 더하겠다는 게 이걸 더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루트 2분의 i 플러스 1의 거듭제곱인가?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n값 1이라고 한다면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루트 2분의 2i? 루트 2분의 2i니까 루트 2i인가? n값이 2라고 한다면은 앞에 거 제곱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i? 뒤에 거 제곱하면은 플러스 i, 마이너스 i하고 플러스 i 더했으니까 빵. n값이 3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값에 3승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제곱한 게 마이너스 i였다며? 그럼 3승하게 되면 이 괄호 속에 있는 거한테 마이너스 i만 곱하면 되겠네? 괄호 속에 거한테 마이너스 i만 곱했더니 1 플러스 i인가? 이거는 제곱한 게 i였다며? 그럼 괄호 속에다 i만 곱한 게 3승한 거네? i만 곱했더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럼 세제곱한 녀석의 정체는 루트 2분의 2i니까 3승에도 루트 i가 되는 건가? 4승했습니다. 4승하게 되면은 이걸 아까 전에 제곱한 게 마이너스 i였잖아. 그걸 제곱해서 4승의 값은 마이너스 1을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 이건 제곱하면 i였다며. 그걸 또 제곱했더니 4승의 값은 i를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가? 된 거 맞니? 그러면 5승하게 되면은 괄호 속에 있는 값한테 마이너스 1만 곱한 게 5승이네? 마이너스 1만 곱했더니 누구야?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플러스 1? 4승한 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5승한 녀석의 값은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두 개 더했더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루트 2i? 6대입 했습니다. 6대입 하게 되면은 아까 제곱의 값이 누구였더라? 마이너스 i? 6승이니까 마이너스 i를 3번 곱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i를 3번 곱하면 플러스 i인가? 이건 제곱한 게 i였습니다. 6승의 값을 구하기 때문에 i의 값을 산승할 겁니다. i를 3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i? 아이고야 괴로워 뒤지는구나 아주 그냥 아예 어떡하냐. 이거 빵인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는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언제 빵 나오는 건데? n이라는 숫자가 이런 형태의 숫자였을 때 빵 나오나? 된 거 맞아요? 1대입하면 2, 2대입하면 6, 3대입하면 10. 개수를 구하는데 25 이하의 개수? 누구까지 대입해야지 25보다 작은 거야? 6? 7대입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한 n값의 개수는 6개?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아이가 너무 졸려해서 큰일이다. 64번으로 갔습니다. 알파라는 숫자고 베타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m승하고 n승에서 i가 나오도록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m 더하기 2n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센 수학에서 봤던 문제인 것 같아. 알파하고 베타의 값의 거듭제곱 일단 필요합니다.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이걸 계속 거듭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지 규칙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곱해야 됩니다.
제곱했더니 4분의 3 빼기 1 약분해주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인가? 그럼 알파의 제곱 자체가 베타인 거네? 알파의 제곱 자체가 베타면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베타 값 대신에 대입하면은 알파의 m 더하기 2n승인가? 된 거 맞니? 그때 m 더하기 2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i가 나오는 걸 보라고? 알파를 3번 곱했습니다. 알파를 3번 곱하면 누구가 되는 거지? 이거 2개 곱한 게 알파의 3승인가? 2개 곱하겠습니다. 곱했더니 4분의 루트 3하고 루트 3i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3 i하고 1을 곱했더니 i? 누가 남았지? 지금 뭐 한 거야? 루트 3하고 루트 3i를 곱하면 3i 1하고 i를 곱하면 i 루트 3하고 1을 곱하면 루트 3 i하고 루트 3i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지워지네? 그럼 4분의 4i니까 i네? 알파의 값을 3번 곱하는 세 값이 i입니다. 그럼 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은 3인 거네? 된 거 맞나요? 알파를 4번 곱했습니다. 4번 곱하면 i를 곱한 거니까 안 나올 거 아니야? 5번 곱하게 되면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거 2개 곱해야 되니까. 6번 곱해도 안 나오지 않아? 6번 곱하면 3승의 값을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가? 7번 곱하면 나오나 i가? 7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한 게 i가 아니네? 8승하게 되면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곱한 것도 i가 아니네? 6승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i가 아니죠? 9승의 값은 그렇다면 누가 나오는 거야? 6승과 3승을 곱해서 마이너스 i인 건가? 이것도 아닌 거잖아. 10승하게 되면 나오나? 10승의 값은 마이너스 i랑 이걸 곱해야 되잖아. 안 나올 테고. 11승에도 마이너스 i하고 이걸 곱해야 되는데 제곱하고 9승을 곱해야 되는데 안 나올 테고 i가 안 나올 테고 12승하면 나오니? 12승하게 되면 3승하고 9승을 곱하면 누가 되는 거야? 1인가? 그럼 어차피 이런 값에서는 절대로 i가 안 나올 테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3의 배수만 신경 써가지고 개수를 구하면 되지 않나? 그 값을 구하면 되지 않나? 3의 배수 중에 15승을 했을 때는 뭐가 돼? 15승이 1하고 i를 곱했으니까 이게 바로 i가 나오나? 그럼 제일 처음에는 m 더하기 2n의 값이 3이었을 텐데 두 번째가 지금 15일 때잖아. 12승의 값 1이기 때문에 12가 추가될 때마다 i가 나오겠는데? 여기는 12가 커졌고 또 12가 커지면 또 12가 커지면 이런 숫자에서 될 건데 둘 다 10 이하의 숫자이기 때문에 10 이하의 숫자면은 제일 큰 숫자가 30? 그러니까 제일 큰 게 30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27값이 최대값인 거네. 되신 거 맞나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265번 문제가 그림과 같이 밑면에 대해서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하고 4가 되는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가로의 값은 A, 세로의 값은 4, 높이의 값은 4가 되는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그때 D라고 하는 선하고 CF라고 하는 선 위에 P점과 Q점을 잡겠습니다. D면은 대각선인데 거기 위에 P점이 루트 2만큼 떨어진 P점을 잡았고 또 F점에서 루트 2만큼 떨어지는 Q점을 대각선 위에 잡았습니다.
문제는 P에서 출발해가지고 직육면체 겉면을 따라서 Q에 도달하는 최단 거리가 2루트 34라고 합니다. 먼저 P점의 좌표에서 Q점까지 갈 때 AD라고 하는 선을 지나서 AD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BC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BQ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해볼 생각이에요. 정교도를 만들었습니다. 정교도를 만들었을 때 여기가 AD, 여기가 BC입니다. 선생님 지금 정교도 만들었습니다. 대각선이 이렇게 있는 대각선이 있다고? 대각선이 이런 대각선이 있다고 지금? 된 거 맞니? 근데 출발하는 점의 P점 좌표값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P점부터 출발해서 Q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면 그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길이의 값이 지금 최단 거리가 되는 건가?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이런 최단 거리 값을 구했다고 한다면 AD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BC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Q점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었으면 좋겠구만. 여기가 루트 2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가 루트 2라면은 요게 45도짜리 삼각형이니까 1대1 대 루트 2인가? 이것도 지금 여기가 루트 2라고 하니까 1대1 대 루트 2가 되겠지?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여기 길이 값은 1, 여기 길이 값도 1,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야? 이러면 수업이 저질 수업이 되는데 4라고 하는 길이 중에 요만큼이 1, 저만큼이 1이라고 하니까 여기 길이가 몇이냐고 묻잖아. 인가요? 된 거 맞아요? 현주 아직 안 됐네. 여기 이런 길이는 전부 다 4가 되는데 이런 길이는 전부 다 4가 되는데 여기 길이가 1이라고 여기 길이 1이라고 그래서 여기 길이 2라고 자 요만큼 길이의 값은 1 요만큼 길이의 값은 3인가? 여기 길이는 A인가? 밑변 전체 길이는 몇이야? A 플러스 4인가요?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겠습니다. 루트 A 플러스 4의 제곱과 2의 제곱의 값을 더했더니 그 값이 2루트 3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4배 했으니까 136인가? 136이면은 A 플러스 4의 제곱의 값이 132인가? 근데 문제 요구한 녀석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단 거리가 이렇게 됐을 때 30A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30A를 구하라고 했다고? 혹시 A가 너무 더러운데? 130의 루트를 씌우면은 이게 12 곱하기 11인가? 12 곱하기 11이니까 A 플러스 4의 값은 이거니? 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의 정체는 2루트 33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두 번째 P에서 출발해가지고
DH 위에 있는 점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이 CG 위에 있는 점을 지나가지고 Q까지 있는 거리가 최단 거리일 수도 있잖아. 전개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가 DH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CG라고 하겠습니다. E점하고 D점을 연결하는 선과 C점하고 F점을 연결하는 선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P점의 좌표는 여기쯤이 P점입니다. Q점 좌표는 여기쯤이 Q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간 거리를 얘기하는구나. DH 위에 있는 점과 CG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가는 거리. 근데 이 길이는 두 개가 똑같지 않나? 왜냐면 여기 길이의 값은 2가 될 테고 여기 길이의 값은 A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뒤로 간 길이하고 위로 넘어서 가는 길이는 똑같은 거네? 또 다른 길이의 값을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왼쪽이랑 똑같아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녀석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가는 것도 있구나. AD라고 하는 선을 지나서 AB 위의 점을 지나서 BF 있는 점을 지나서 Q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가는 녀석에 대해서 전개도를 그리겠습니다. 같아져라. 자, 이렇게 되는 그림을 그리는 중인데 여기가 D점, 여기가 E점, 여기가 지금 A점이야. 여기가 B점, 여기가 F점, 여기가 C점입니다. C점을 잘못 찍었나? 여기가 C구나. 그런데 CF라고 하는 선이 C, BF, BC,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전개도를 그렸고 알파벳 붙였거든? P점 좌표의 값은 여기 있는 점이 P점입니다. P점에 출발해서 AD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리 구하고 있습니다. AD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AB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BF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Q점까지 이르는 길이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이거든?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여기는 누굴까요? 여기가 한 칸 한 칸이니까 6인가요?
요만큼 길이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만큼 길이값은 누구죠? 여기 한 칸, 여기 A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도 한 칸인가요? 그래서 A 플러스인가요? 그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그 값이 2루트 34인 거 풀고 있습니다. 그럼 대소관계를 따져봐야 되겠네. 우리는 이 길이가 짧은 건지 이 길이가 짧은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또 있지 않아요, 선생님? 아, 또 뭐가 있는데? 아, 선생님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B에서 2치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EF를 지나서 BF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Q까지 가는 거리도 있잖아요, 선생님. 이것도 전개도 그리면 이거랑 똑같은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짧은지 알아야 되는데 이 값이 더 짧은지 이 값이 짧은지 너 어떻게 알아? 둘 중에 누가 더 짧은지 알아야 되는데 누가 더 짧을까? 빼가지고 대소관계? 앞에 건 전개하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20이니? 뒤에 있는 걸 전개하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0인가? 누가 더 큰지 알려면 빼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야 되잖아. 빼가지고 뺐더니 4a-20인가? 그럼 a라고 하는 거의 범위값이 중요하겠다. a가 범위가 있겠지? 아, a의 범위가 있다. a가 5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네. 그럼 a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니? 이 값이 양수면 위에 있는 값이 더 크다는 얘기고 아래 값이 작다는 얘기야? 그럼 최단 거리의 값은 이걸로 문제를 풀면 안 되겠네? 이걸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때 a 값 구하라고 합니다. 오른쪽이 136이어서 36을 빼주면 100인 거니? 그때 a 값은 누구라고요? 5보다 큰 값이 8밖에 없다고요? 이건 전개도를 여러 개 그려서 누가 더 짧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시험지 풀 때 몇몇 학교들이 유사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편이어서 유사한 문제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Z하고 Z바의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1, Z하고 Z바를 곱했을 때 플러스 1, 그때 여기 있는 값들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뭐지? 6개 값이 다 똑같은 건가? 아, 5개 값이 다 똑같나? 안 똑같나? X라고 하는 값이 Z하고 Z바라고 한다면 2차 방식을 뭘 세울 수 있어? 합의값은 마이너스 1, 고백값이니까 뭘 세울 수 있지? 자, 합과 고백값을 이용해서 2차 방식을 세웠습니다. 양변에 x-를 곱할까? 양변 x-를 곱하면 우리 뭘 할 수 있니? x세제곱 마이너스 1값이 빵인 거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z는 3번 곱하면 1, z바의 값도 3번 곱하면 1입니다. 그런데 고백값 1이기 때문에 z분의 1의 값이 z반이?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z분의 1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z바의 제곱이니? 몇 승하든지 간에 z분의 1의 n승의 값은 z바의 n승이 되겠구만. 그렇다면 첫 번째 분수의 값은 z바로 쓴 다음에 뭐라고 쓸 수 있니? z의 5승분의 1은 z바의 5승이라고?
따라서 첫 번째 거 자체가 Z바의 몇 승이라고. 두 번째 건 Z의 4승분의 1을 Z바의 4승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Z바의 6승인가? 이것도 Z의 3승의 값을 Z바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Z바의 6승이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5개 모두 다 Z바의 6승인 거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할 거니까 Z바의 값의 3승의 값은 1인 걸 알고 있네. 그럼 Z바의 값을 6번 곱한 것도 1이겠네? 1이 5개 있어요. 답이 4번이 답이겠네요? 우리 불쌍한 아이 어떻게 눈이 계속 수를 감겨. 아, 저번에 쌤이 이거 적절한 방법을 빨리 못 찾아가지고 같은데? 고정에서 지금 풀어야 될 것 좀 얘기해 볼래요? 고쟁이의 19쪽. 19쪽보다 앞에서 모르는 게 있던가요, 혹시? 제휴 모르는 거 아무나 닥친 대로 질문해도 되는데? 일단 19쪽부터 몇 쪽까지 피면 될까? 상용 로고까지 펴볼까? 상용 로고 마지막에 몇 쪽에 있죠? 31쪽까지 있는데 네. 질문은 28. 네.